그걸로 이제 다이아 티어까지 한 사파이어 정도 순항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이아까지 오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버겁더라고요. 이제 뭐랄까 이제 승률을 떠나서 이제 매판 이제 다이아 친구들은 이제 잘하다 보니까 이거 막는 각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뚫느냐 막느냐 이제 매판 머리 굴리기가 너무 이제 골치가 아파서 예, 저도 이제 네메와 위치로 타락을 좀 했습니다. 이제 추가 과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A까지 순항 중입니다. 아, 예, 아무튼 이게 제가 녹화 버튼을 조금 잘못 눌러서 좀 이제 순서 좀 바뀌었지만은, 아무튼 저희가 이제 월즈 비욘드 컵으로 또 새로 이제 인사를 드렸다는 점을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라스님께서 좋은 레전드 카드를 먹으려다 실패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셔서 조금 좋은 덱을 맞추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돈 좀 많이 써서 웬만한 덱도 좀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데 게임이 굉장히 잘 나와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50명 넘는 분들께서 또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 또 이제 4강에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데리고 4강 중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회 계획을 살펴보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쯤부터 해서 좀 모집을 했고요. 공식 대회 형식인 푸덱 비어1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상품 간단하게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승자 상품이 치킨 플러스 음료 기프티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파이널 시드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거 세트 기프티콘, 그리고 3등은 버거 납품 기프티콘이 있는데, 그랜드 파이널 시드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말에 그랜드 파이널을 이제 열 예정이라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시드권이고요. 아마 2회차도 이제 7월 중순쯤에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맞습니다. 라스님 투덱 비오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어1이라서 이제 단판 승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판 승부인데 이제 조금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지금 말씀처럼 이제 투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는 아니고 두 개를 들고 와서 그 중에 자기가 사용할 덱을 이제 골라서 그걸로 이제 단판 승부를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비유들 하시는 표현이 이제 저 그게 있죠. 이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와도 같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처럼 이제 서로 두 개를 동시에 딱 이제 덱을 이제 입장했을 때 세팅된 걸 보고요. 거기서 내가 요 덱은 저상성에 유리한 것 같은데 저긴 불리할 것 같고 상대가 이제 어떤 걸 낼지 열심히 좀 이제 서로 두뇌 회전을 좀 한 다음에 예측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싶은 클래스를 꺼내서 그걸로 대전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두 개를 가져오는데, 이제 혹시라도 덱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도 일단은 아무 클래스 덱이나 하나 짜서 넣어오시면은 일단은 단판승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드린 이런 상성 싸움, 뭐 눈치 싸움 이런 건 이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본인만의 이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덱 하나 있다면 뭐 이제 뭐 상성이 뭐 절대적인 건 또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초기 게임 초기이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모습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덱이 많은 것도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거 덱 하나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쉐버파크에서 놀자라는 이제 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로비에서 64강을 진행을 했고, 똑같이 4강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버파크에서 놀자라는 이제 의미를 해서 4강 진출자 같은 경우는 이제 4강 1차전 렐라님과 서진님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워님과 미도리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셨는데 조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강 1경기인 저희 렐라님과 게스트이신 서진님 대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얄과 비숍, 위치와 네메시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클래스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나요? 로얄과 비숍, 위치와 네메시스라고 한다면 이러면은 일단 무난한 거는 결국은 이제 비숍은 상성을 좀 타고 위치전에서 좀 이제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얄 쪽이 더 이제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고,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위치로 로얄을 맞닥뜨리기 좀 이제 까다롭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또 무난한 네메시스. 그래서 로얄과 네메시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로얄이 네메시스에 안 좋아서 아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바로 이제 가위바위보 초대, 하나 빼기가. 그 맛이거든요. 투덱 B1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덱을 이제 첫 선패를 봤을 때는 이제 파이터가 두 장이 포함되어 있는 좀 이제 미드레인지 로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꼭두각시가 섞여 있는 아티팩트 네메시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오신 거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하게 에지베 인형사 전개해주면서 필드 먼저 먹은 상태고요. 초반 전개 같은 경우는 이게 라스 해설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 네메시스가 이제 초반 주도권을 워낙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클래스다 보니까 로얄이 좀 이제 두개 맞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되는데 총패 자체는 그렇죠.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초반은 좀 무난하게 좀 이제 최대한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월즈 비욘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요해진 부분은 어쨌거나 이제 최대한 이 초진화턴 그리고 이제 좀 강력한 카드들을 빨리 좀 이제 빨리가 아니죠. 이제 그 타이밍까지 잘 이제 넘기느냐가 좀 이제 중요한 게임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보이는 이런 뭐 알베르라든가 혹은 뭐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핸드는 없습니다만 오르케스 같은 게 있고 그때까지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중요한데 그 중간 다리 과정을 맡고 있는 게 각각 이제 로얄은 스타디움이겠고 위치는 아무래도 알로에트겠죠. 위치가 아니라 네메시스는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다 보니까 위치 네메시스에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워낙 이제 하드로 거론되고 있는 좋은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이번 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상성 자체는 결국은 이제 전사는 좀 이제 스탯이 세니까 굳이 무리해서 잡지 않고 넘어갔네요. 근데 사실 기본 상성은 요 매치업에서는 이제 로얄이 이제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감마에 좀 이제 너무 쉽게 정리를 당하기 때문인데 지금 파이터가 66으로 바뀌면서 지금 리더 공격을 굉장히 압박을 잘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꼭두각시를 2장 정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두 2장을 써서 스타디움 체력 깎고 그리고 한 장은 파이터를 이제 때려주고 에집 하나를 버려주면서 인형사와 함께 그렇게 해서 전부 체력을 3이하로 맞춰주고 이제 알로에트 좀 써서 감마 정리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아티팩트 코어 수급해주면서 융합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꼭두를 쓰기 싫으면 그냥 알로에트를 들이박을 수도 있겠는데 좀 아깝죠. 4,6짜리 스탯 추정자를 그냥 버리기는 역시 좀 아깝기 때문에 특히나 이 6체력이라는 게 의미가 로얄이 이제 왈츠가 5데미지 저격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도 좀 가능한 카드라서 알로에트를 좀 버려주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꼭두를 하나 더 쓰면서 깔끔하게 필드를 먹어줍니다. 라스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초반 패기도 하고 이제 상대방 덱이 어떤 번디를 가지고 있냐, 어떤 식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냐에 맞춰서 추종자를 최대한 체력을 아껴주는 플레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서진님께서 데미지 딜루족도 딜루족인데 최대한 강력하게 알로에트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로얄이 지금 필드가 쓸려나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감마를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거든요. 그쵸. 감마 잡는 건 필수인데 그 살짝 고민하는 게 왈츠와 리안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추종자 정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루미나스 메이지로 소세운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은 상대가 감마를 하나 더 꺼낼 수 있는 알로에트나 이제 제동을 쓰면은 좀 이제 난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 좀 고민을 살짝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당장 리더 노리고 싶으면은 루키나 진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네메시스가 이제 중후반을 버텨내기 위한 6코스트 이후의 카드가 지금 손패에 잡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게 좀 지금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달리는 플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리더 다 최대한 노려주면서 벌써 8까지 깎았거든요.
로얄은 힐이 올리비에 정도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 턴 정도에 베타 조립해주면서 베타와 감마를 동시에 내리면서 제동 막 이런 식이면 좀 굉장히 로얄이 골치가 아프죠. 자, 지금 로얄이 가지고 있는 손패로 봤을 때는 추가 엑스트라 PP까지 사용해 주면은 루키나까지 제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애집의 인형사가 계속해서 지금 딜로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일찍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 친구 누적딜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혼자서 거의 한 어마어마합니다. 6딜 이상 넣은 것 같거든요. 거의 6딜, 거의 8딜 가까이 집어넣은 것 같은 친구인데, 이래서 이제 이 초반에 네메시스가 초중 후반 다 강하다는 의미가, 이 초반 추종자인 이런 애집의 인형사가 꼭두가시 인형 같은 좋은 토큰 카드 가져오게 되면서 필드를 일방적으로 이제 우위에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로얄도 일단 지금 네. 상황에서는 살짝 내미가 애매해지긴 한 게 간만 쓰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배경을 쓰고 베타 역시 가네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되면 킬이 나오는 거였나요? 맞죠? 그렇죠. 베타를 내면 데미지가 그렇죠. 초진화 포인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애집이 초진화를 먹는 일 자체가 사실 거진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을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또 오랜만에 중계한 것도 있었는데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니 서진님께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애집의 인형사에 대한 이제 강함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제 킬각이 나왔다는 점은 이제 라스에설님과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이 굉장히 빨리 끝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4강 두 번째 경기 바로 좀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단판이니까 좀 게임이 속도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기신 분이 네메시스를 하셨던 서진님께서 결승전 진출을 하셨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워님과 플라워님께서 먼저 이기고 그러고 보면 방금 전판 애집이 최종적으로 이제 초진화로 킬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딜을 그럼 거진 혼자 반피는 깎았겠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몰랐던 이제 숨겨진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애집의 인형사가 좋은 카드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꼭두각시 하나 외에도 출격 몇 턴 후에 자신은 승리한다 이런 효과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루미나스 창병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돌진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초반 필드를 좀 제압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애집의 인형사가 이제 프리드를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게임이 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번째 플라우님과 네. 미도리님이 이제 대결을 하신 것 같군요. 바로 맞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떤 덱을 제가 들어가 가져갔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과감한 이제 난입 경기를 답답하니까 내가 한다, 내가 뛴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쉐버파크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대회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좀 기존의 쉐버 1과 다른 형식의 약간 좀 굉장히 라이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관전을 한다는 게 모르고 이제 데저 테이블을 엉덩이를 꿰차버려서 네. 4강 두 번째 경기 네. 준비가 끝났네요. 엠블럼부터 심상치 않은 게 왠지 린노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 플라워 선수고. 네메시스 로얄입니다. 일단은 이러면은 그냥 결국 무난하게 네메시스 미러가 되지 않을까 좀 싶죠. 로얄이 엘프에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로얄 꺼내기엔 네메시스한테 좀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워 선수는 네메를 꺼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예측해서 엘프로 맞저격을 한다?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네메 대 엘프도 그렇게 막 유리하냐라고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게 파란색 두 친구가 일단 바로 미러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러전도 이제 본인 덱이 어떤 아키타입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첫 손패를 봤을 때는 일단은 미도리 12시의 미도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 베이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래쪽 반면에- 콜라보는 그렇죠. 꼭두 확실히 좀 섞은 형태인 것 같죠. 요즘에 좀 많이 유행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티팩트 형태보다 이제 초중반을 더 이제 스무스하게 잘 버텨주고 자잘한 추종제들로 잔딜 압박을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르키스 턴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 딜까지 기본 오르키스가 갖고 있는 초진화 딜 이제 최대 8점인가요? 그걸 제외하고라도 추가로 이제 약간의 딜을 얹어가면서 킬각을 노리는 형태의 플랜이 있는 그런 덱이죠. 근데 에이스까지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순수 그 꼭두각시인가요? 그럴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 마리오네트 랜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니까 아예 순수 리암까지 사용해주는 순수 인형 네. 네메시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랜서야 사실은 이제 뭐 준수한 스탯에 개량한 꼭두각시를 가져와서 이제 고PP에 이제 오르키스랑 연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이제 섞어 형태의 덱에서 쓰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보이는 카드는 그냥 아티팩트가 단 한 장도 없죠. 재밌는 매치업이네. 이러면은 램에 미러긴 하지만 미러가 아닌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라라미아까지 이쪽은 아티팩트라고 확실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좀 이제 분간이 됐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뒷심은 분명히 아티가 좋아요. 그건 확실히 셉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따져도 이제 파워 카드가 오르키스 3장 있는 쪽과 라라미아 3장을 덧붙여서 뭐 3장 리스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5장이나 6장 있는 쪽이 당연히 뒷심이 물론 뭐 이제 꼭두도 리암 같은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파워는 이제 뒤로 갔을 때는 아티가 대체로 좋다. 다만 이제 거기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결국 특정 턴이 왔을 때 이 덱이 세다 하는 이제 강력한 키 카드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6시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르키스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이제 순수 꼭두각시도 이제 8턴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아티팩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내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핸드 상황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유산의 포격이 잡혀 있어서 꼭두각시의 추종자를 이제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말씀처럼 딱 오르키스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노데미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초디나 턴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에이스 전개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미디암으로 아티팩트 추가적으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러니까 융합 딸깍딸깍 2번만 해도 포격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에이스 진화를 할까 말까를 골라 잡아도 되는 정도인데 이제 뭐 개경의 진화를 그러니까 알로이트에 진화 주는 게 네메시스에게 가장 이제 일반 진화 포인트의 가치가 큽니다만 핸드에 추가 개경 알로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에이스에 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니면 미리암에 줄 수도 있고요. 자, 미디암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적인 아티팩트 코어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눠서 이제 찔끔 네네 말씀해주죠. 나눠서 찔끔찔끔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이제 부품 수급하는 쪽으로 좀 이제 노선을 잡은 것 같고 근데 이러면 사실 실수인 게 어차피 융합할 거면은 굳이 체력 미디엄 깎을 필요는 없었죠. 그러게요. 이 유산의 포격에 이제 번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체력이 3이 되면은 개량형 꼭두각시 인형이 한 방에 잘려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 매치업에서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결국 광역기 간말하는 광역을 갖고 있는 아티와 그게 없는 네메시스 이제 아티팩트 꼭두각시 네메시스의 매치업에서는 그러니까 횡전계를 많이 하기에는 이제 훨씬 이제 아티가 부담이 덜하고 꼭두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단일 개체로 따졌을 때는 이 3체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량형이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꼭두도요. 그러면은 그냥 꼭두 내고 개량 꼭두 내고 하면 다 잡겠죠. 지금 이제 가장 또 얄미운 카드 중 하나니 오토마타 어쌔신이 또 이득 교환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필살을 부여해준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진화 포인트 안 쓰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전개해주면서 진화는 눌러줄 모양이네요. 에집 정도 아마 진화 눌러줄 것 같고 그러니까 진화를 하나도 안 썼고 지금 일반 진화 포인트는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리암 정도를 위해서 아마 하나 정도는 아껴줄 것 같아요. 리암이 이제 그래서 10턴 사실- 이후까지 갔을 때 이 강력한 또 진화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결국 꼭두각시 네메시스의 주요된 윈 플랜이 최대한 진화 포인트 아끼면서 맞죠? 데미지를
부적을 하고 이제 네. 리아라든가 이제 오르키스 이제 피니셔를 내는 그런 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득견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티팩트 꼭두각시는 지금 사실 플레이가 된다 정해진 게 엔드 상황상으로는 8턴 9턴 연달아 이제 오르키스가 나갈 것이고 10턴에 리암까지, 그러니까 진화 포인트 몇 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는 진화 포인트 하나 더 미리 좀 넣어줘서 어쨌거나 8, 90턴 안에 끝낸다 플랜이 다 섰어요. 그걸 막아내야 되는 아티팩트고요. 지금 라스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손패가 완벽하게 계속 8턴, 9턴, 10턴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핸드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한 턴 한 턴 나올 때마다 사실 딜이 꽤 많이 빡세거든요. 아니 지금 카드 하나로 지금 몇 타점을 넣은 거죠? 지금 최소 지금 8타점 이상 넣은 거 아닙니까? 방금 맞죠? 풀 체력이었기 때문에 딱 9를 와, 넣었죠. 이제 오르키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질주 7딜과 초진화 딜까지 해서 8딜에 지금 보너스 꼭두 확시 하나를 더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거진 반피가 까였어. 네메시스는 분명히 딱히 아티팩트는 방심한 건 없었는데, 이러면은 라라미아를 이제 원래는 빈필드라면 내면 정말 이만한 파워를 내는 카드가 없겠습니다만 낼 수 없죠. 또 뒤에 있는 오르키스를 제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며 겨자먹기로 실비아를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실수죠. 때려야죠. 초진화 몹은 데미지를 1딜 줍니다. 추종자를 잡으면요. 필살에 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실수가 할 때 그렇죠. 조금씩은 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 초기니까 선수들이 아직은 완벽한 적응이 끝나지 않아서 이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9PP 오르키스는 괴량형 포가시 질주가 하나 더 가능하기 때문에 무려 이번 턴에도 11타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다음 턴에 이제 리암 날깍하면 최대 이제 8 데미지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즉발은 아닙니다만 상대 필드가 그러니까 꼭두를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아스님 저희가 뭐 대회를 이제 뭐 중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8턴부터 게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르키스 제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라라미아가 결국 손에서 썩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다른 차원의 충격으로 이제 오르키스만 제압하고 싶어도 이제 로이드의 그 피레침 효과, 그렇죠. 효과 대상 이제 빨아들인 효과 때문에 이거 글쎄, 근데 이렇게 라라미아를 내면은 정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이게 유산 포격의 데미지가 어떻게든 이제 융합을 좀 이게 그렇긴 한데 이거는 엑스트라 PP를 쓰고 경류를 쓰고 뭐 하면은 되기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좀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줘야겠죠. 융합을 두 번은 다 해야 되는데 됐나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르키스 2번 딸깍에 플러 선수의 순수 인형 네메시스가 이 무시무시한 8, 9턴 오르키스로 게임을 터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광경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아마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어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추가적인 리암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이제 원흉은 연속 오르키스 펀치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얼마나 오르키스가 강력한 카드인지와 그리고 이걸 오르키스를 2장 쥔 꼭두각시 네메시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뉴비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오르키스가 여전히 나왔다 하면은 네메시스 덱 돌리셔가지고 재밌게 순수 꼭두각시 네메시스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는 모습 이 대회에서도 바로 보여드렸다는 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위 결정전을 준비를 할 건데요. 렐라 선수와 잠깐만요. 그렇죠. 렐라 선수와 미도리 선수가 바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수들 준비가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방금 경기를 보고 문득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앞선 카드 평가 이제 이벤트에서도 꼭두각시가 이제 피니셔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큰 이제 실언을 했었네요. 그러게요.
오르키스 하나로도 충분했다. 아니 너무 네. 센데요 진짜? 아, 저 생각도 오르키스 못했습니다. 혼자서도 8딜, 1pp 더 있으면 이제 11딜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자 해서 이제 렐라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야가 비숍 그리고 엘프 네메시스가 이제 미도리 선수인데 아 예, 이거 사실 상상 재밌네요. 예, 엘프 가져오고 비숍 잡고 싶은데 그러면은 로얄을 만나서 당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메시스를 그냥 무난하게 아마 미도리 선수는 들지 않을까. 결국 근데 네메시스가 나올 걸 예상하면 또 이제 렐라 선수는 로얄 꺼내기 싫은데 비숍 해야지. 근데 엘프만 하면 어떡하지? 이거 무한 뺑뺑이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공식 이 대회 형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인 거 아닙니까? 이 골치 아픈 이지 선다가 맞아요. 이게 진짜 BO 3보다 BO 1으로 이제 판순을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 안에서도 심리전이 있게 좀 재밌는 방식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결국 단순 생각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하나 빼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또 예, 굉장히 좀 맛이 있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3위 교전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들의 예상이 맞을지. 이러면은 렐라 선수가 지고더라. 제가 어떻게 상성을 해도 그러니까 이 비숍 대 네메시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숍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이제 네메가 절망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메시스의 출정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난하게 이제 비숍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엘프가 어른거려서 좀 이제 로얄을 꺼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미도리 선수의 핸드가 굉장히 묵직했거든요. 이제 오르키스 정도만 이제 오르키스와 이리스를 킵하고 이제 지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홈페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근데 오르키스를 사실 8PP 카드라 들고 가는 건 좀 이제 과감하다면 과감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물론 너무 좋은 카드예요. 호응이기 때문에 7턴에도 이제 엑스트라 PP랑 함께 낼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로얄한테 특히나 로얄한테 그 전에 맞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낼 게 없으면요. 로얄 손패는 초반부터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감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그러니까 저라면 무조건 그러니까 다 갈고 초반 이제 1, 2, 3PP에 낼 수 있는 필드를 맞춰줄 수 있는 추종자들 그리고 이런 뭐 포격 같은 카드들만 좀 킵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약간 비숍전 같은 거면은 오르키스 킵하는 게 좀 이제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매치업에서는 너무 좀 과감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도리 선수. 이게 근데 문제가 또 이게 라셀 선생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는 게 뭐냐면은 이 손패가 흔히 말해서 락이 걸린다고 하죠. 락이 걸렸을 때 이 아티팩트 코어를 수급하게 됐을 때 원하는 걸로 융합하지 못하고 터지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 네네. 지금도 사실 후공 4턴째 엑스트라 PP를 활용을 해서 포격을 깔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포격을 깔고 최대한 융합을 진행한다면 이제 융합 시 발동되는 딜로 이제 꽤 많은 추정자가 뭐 3기 정도까지 정리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좀 이미 플레이를 해버려가지고 뒤늦게 좀 이제 깨달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 미도리 선수 진짜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적팀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서 다음 턴에 엑스트라 PP로 실비아를 써주겠다는 선택일까요? 이게 라세슬님 말씀처럼 포격을 좀 최대한 빨리 깔아서 체력이 2 이하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장단점이 이제 잊었을 가능성이 되고 저희가 어떻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러면 또 이제 PP가 애매하게 남는 모습이고 이게 결국은 그리고 포격이 한번 빨리 어쨌거나 한번 OPP를 크게 째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빨리 깔 수 있을 때 못 깔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롤한테 거진 좀 흐름이 넘어왔죠. 이게 상성이라면 네메가 조금 더 좋은 매치업이 맞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판단 미스, 그러니까 멀리건과 이제 포격 타이밍의 판단 미스와 그리고 로얄의 이제 빠른 템포의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게임이 좀 많이 기울었죠. 제가 약간 이 쉐버2의 템포가 상당히 이제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이제 쉐버 1 사양의 이제 해설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이 판이 확확 돌아가기 때문에 라스에스님의 이제 엑스트라 PP 이 치고 들어온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실비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완전히 정리 못해요. 아무리 실비아가 이제 좋은 카드라고 해도 3기까지밖에는 정리를 못하죠. 이러면 또 맞아야죠.
자, 제도 나오면서 이득 교환 바로 그 필드의 기사 토큰도 2개 소환이 되고요. 이거는 초진화 포인트도 그냥 과감하게 써도 되지 않나. 게임 당장이라도 곧 끝낼 각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아껴주나요? 써주네. 근데 써줄 거면 체력 좀 더 높은 추종자에 넣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건 일부러 아폴론의 진화 효과를 좀 남겨놓고 싶은 것 같네요. 자, 손에 꼭 쥐고 갔던 오르키스 등판했습니다. 오르키스와 처음부터 함께 했는데 이 오르키스가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을 또 해주진 못하거든요. 하나는 또 남습니다. 그렇죠. 로이드 체력은 좀 최대한 아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 질주 추종자로 달리지 못하고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초진화해서 이제 수호만 뚫으면 1 더하기 1뎀으로 끝나죠. 아니 지금 초진화 포인트가 벌써 2개가 빠져버려서 이후에 나오는 오르키스가 굉장히 그 좀 이거 일단 근데 이제 끝났죠. 이번 턴에 초진화만 되면 끝이라. 야, 이거를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네메시스가 맞다가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아주 흔히 나오는 광경은 아닌데 정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은 이제 글쎄 뭐랄까 내가 상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에서 발생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발된 약간의 안일함이랄까요. 이제 오르키스 정도 들고 가도 되겠지라는 이제 이런 그 판단과 멀리건에서의 판단과 이후 이제 사실 결정적이었던 건 이제 포격을 좀 이제 제때 깔아주지 못하면서 정말 속절없이 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라셀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시 하셨던 이 분기점 엑스트라 PB 사용 이후 이제 포격을 까는 게 굉장히 좀 거기서 이제 게임 많이 흔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좀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제 갓 2주도 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도 아직은 좀 연마하는 단계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은 좀 이제 일종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려서 제가 자료를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야 돼가지고 지금 스태프가 이제 적다 보니까 지금 일일이 또 네. 수정을 하고 있다는 점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이게 게임 이게 생각보다 좀 연기가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도 좀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전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 결승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승은 이제 플라워 선수와 서진 선수가 준비 중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선수 다 네메시스 갖고 왔고 이제 각각 로얄과 위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면은 이제 서진 선수는 위치로 이제 로얄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아마 네메시스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죠. 상대하는 이제 플라워 선수는 상대가 네메를 꺼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러면 또 결국은 네메 밀어버리고는 할 게 없어지는. 그러게요. 그리고 로얄로 네메 맞닥뜨리긴 싫으니까. 플라워 선수의 네메가 또 이제 순수 인형 네메시스이기 때문에 또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전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 결국은 기승전 오늘은 네메시스로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다시 나왔네요. 그 이제 뜨거운 감자인 카드 하나 정도 또 들고 가나요? 사실은 그냥 이제 갈아주는 것. 근데 위치를 꺼냈다고요? 아니요, 아니죠. 사탄을 봐서 제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위치로 지금 순간 이거 꼭두각시에 뒷심용으로 지금. 그렇죠. 최후의 뒷심용으로 이게 사탄까지 커스텀 해준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포일 사탄이네요. 아포칼립스 덱도 아주 번쩍번쩍하겠는데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오르키스를 안 들고 가면 물론 이제 운이 나쁘면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들고 가면 하나가 더 나와서 초반패가 꼬여요. 손패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많이 봤던 광경인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상대 이제 네메시스 특히나 꼭두가시 네메시스도 초반 템포 이제 미니 추종자들 무조건 깔면서 이제 템포를 좀 이제 끌어올리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려면 이제 오르키스 같은 거 들고 갈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고 보험이라면 보험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데자뷰죠 전판에. 이게 라세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점을 보는 건 좋은데 결국에 이 초반을 버텨내지 못하면 고점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후공이기 때문에 OPP라도 바로 이제 4턴째 쓸 수 있는 이제 뭐 가장 베스트 이제 포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로이트 같은 거라면은 아마 이제 가져갔을 텐데, 이제 오르키스 사실 저라면 아마 그냥 갈았을 것 같거든요. 조금 지금 과감했던 선택. 코어가 귀한데 코어를 공격적으로 어택 아티팩트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두들겨 맞으면 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나머지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핸드에 잡혀있는 저 개경의 제동도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경도 이제 뭐 튀어나갈 아티팩트가 준비가 되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이 서진 선수 핸드에서 3장은 지금 죽은 카드예요. 오르키스 2장과 개경의 제동까지. 실비아조차도 이제 6pp 전까지는 쓸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죽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모르고 이 전광판을 수정 안 했네요. 결승전이었는데 제가 3위 계정들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아무튼 밑에는 플라워 선수고요, 위쪽은 서진 선수인데 두 선수 다 네메시스 가져왔는데, 위쪽 분은 이제 아티팩트 네메시스고 이제 아래쪽은 순수 인형 네메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로키나 내고 진화 말고는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죠. 근데 여기서 진화 포인트 쓰는 게 아까워서 고민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서진 선수한테는. 이거 말고는 낼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루키나는 무조건 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서 턴을 종료해도 됩니다. 물론 되지만 종료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해요. 요 마리오네트 랜스 하나 남은 거에도 계속 스노볼이 굴러갈 거고, 본인이 당장 다음 턴에도 마땅히 핸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없기 때문에 진화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스 해설님 말씀대로 이게 루키나를 진화하는 건 좋은데 어택 아티팩트의 스탯이 워낙 구리거든요. 꼭두각시한테 너무 쉽게 정리당하는 스탯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매첩에 따라서는 이제 50 추종자가 굉장히 좀 위협적입니다만, 말씀대로 꼭두각시전이라 그렇고 결국 그래서 그냥 루키나의 체력을 아껴주는 쪽으로 가네요. 해서 현재 물론 이제 손패에 우리 든든한 중립 추종자 필로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손패 털어주면서 다음 턴에 노아를 꺼낼 수 있도록 미리 손패 털어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개경 하나 더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티팩트 네메시스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아티팩트 네메시스라 부품 수급을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무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핸드에 서진 선수고, 여기서 그렇다고 또 융합해서 3pp짜리 아티를 내버리면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게 되면 그래서 아껴주나요 진화를 하고? 지금 예. 저희가 아티팩트, 그러니까 어택 아티팩트가 이제 사실은 잘 나오는 아티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보통은 애초에 이제, 그쵸. 조립한 다음에 이제 OPP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굳이 3으로 낸다면 사실 캐슬이 좀 더 많이 보이죠. 일단은 든든한 소우니까. 근데 게임이 너무나도 말려서 이 어택 아티팩트를 어거지로 이렇게 2장, 3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는 게 참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일단은 엑스트라 PP는 못 써요. 이게 꼭 쥐고 간 오르키스가 있기 때문에 7턴 8턴 연속 오르키스 초진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이번 턴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서진 선수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을 수단이 사실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면 지금 어택 아티팩트를 하나 더 조립해서 개경의 제동으로 둘 다 꺼낸 다음에 박으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차라리 나아 보여요. 이거 잠깐만요. 맞나요? 이거 들어보겠다고 미리 회를 비워준 건데, 이거 추진화 포인트 빠지면 오르키스 하나 의미 없어지는데? 선생님 이게 6시는 왜 진화 포인트가 2개나 남아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진화 포인트 투자 없이도 필드를 밀었다는 소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진화 포인트 1대3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비아를 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개경의 제동 가뜩이나 또 2장이나 썼고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어택 두 개로 막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라세 해설님 말대로 이게 개경의 제동이 계속해서 아마 이제 10턴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손에서 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택을 두 저거는 개 아마 꺼내면 이제 맞죠. 예, 그때까지 게임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빨라야 9턴에 쓰일 겁니다. 다음 턴, 다다음 턴 오르키스 나가야 되니까 아, 예, 빨라야 9턴이나 뭐 10턴에 두 개 연달아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는 9턴쯤에 하나 더 조립해서 이제 10턴째 연속 개경으로 4베타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서진 선수 이제 의도는 저희가 좀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 되면은 있을지가 노아 진화까지 되면서 딜루족이 한 번에 체력이 13까지 떨어집니다. 오 오르키스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핸드에 꼭두가시 상태가 이상하거든요. 노아 두 번 내가지고 0콘대 30짜리 꼭두가 있어요. 왜 계량형 또아씨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9PP 때 봤던 그 11딜 콤보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니 이게 전장에 이제 자리가 하나밖에 더 안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 데미지는 딱 그 11 데미지까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0PP 추가 꼭두도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필드가 어떻게 밀려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 자, 아무튼 1턴부터 고위 간직한 오르키스 출격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로이드 체력도 좀 아껴주진 않고 그래도 과감하게 그냥 로이드 체력을 써주면서 딜로적 갑니다. 또 근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꼭두각시 그러니까 오르키스 하나 이후에 피니쉬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가 마지막 파츠였거든요. 이건 이제 서진 선수가 어떻게 좀 버텨내냐 그리고 플라우 선수가 어떻게 끝내냐의 마지막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를 지금 찾아버렸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로이드를 과감하게 필살에 닫고, 그쵸, 이게 3타점이나 2타점 되는 꼭두가시도 추가로 전개를 해줄 수 있거든요. 비워버리고 지금 3-2를 내는 게 가장 세긴 세죠. 데미지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턴에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무려 1 남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 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초즈나스 포인트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1로는 무조건 죽는 걸 알 수밖에 없어서 힐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서진 선수고 힐을 근데 하면서 정리를 한다는 게 사실 알파가 막 준비돼 있고 뭐가 막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경의 전공 알로이트를 내서 알파를 이제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는 PP로 이제 엑스트라 PP가 있었다면 뭐 이제 다른 차원의 총 이런 걸 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저희 첫 번째 윙클과 라스의 월드 비욘드컵 1회차 우승자는 네메시스, 순수 인형 네메시스로 멋진 모습 보여주신 플라원 선수가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세사님, 그래서 저희가 네. 생각보다 좀 경기가 좀 빨리 끝나긴 했었는데 이 네메시스의 첫 손패가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승리를 따낸 플라워 선수도 오르키스를 들고 가지는 않았고 찾았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게임을 끝낸 오르키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히 오르키스가 현 메타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맞고 이 오르키스를 몇 장 잡느냐 또 초진할 포인트를 모두 오르키스에 줄 수 있느냐가 게임에 이제 굉장히 큰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욕심을 부리기 이제 섀도우버스가 그렇게 초중반이 만만한 게임은 아니다. 네, 그래서 초중반을 결국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PP 카드를 조금 더 이제 멀리건에서 투자를 하고 오르키스는 이제 실력과 뽑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이나 사고가 나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렇게까지 이제 사고를 감안하고라도 오르키스를 들고 갈 수 있는 매치업은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비숍전이라든가 내가 이제 조금 이제 PP를 남기기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압박이 전혀 없는 매치업일 때 그런 경우에만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게 하는 판들이었고요. 뭐
다른 클래스의 다른 클래스의 이제 덱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워낙 지금 환경에서 네메시스가 다른 덱들 상대로도 이제 무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메시스 위주로 좀 이제 보여드린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티팩트 그리고 이제 순수 인형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아키타입은 다른 그런 덱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네메시스 덱 만들어서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등을 하신 네. 플라워 선수와 간단하게 저희 승자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플라워 네.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우승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그 소감 한마디 일단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욘드 와서 첫 대회인데 뭔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승하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너무 아, 또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일단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꼭두각시와 아티팩트와 그다음에 아티꼭두를 섞은 타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네메시스가 아키타입들이 좀 이제 나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들고 오신 건 이제 순수 꼭두로 좀 보였는데 네네. 순수 꼭두를 좀 선택하시게 된 어떤 이제 계기, 어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순수 꼭두의 강점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저도 아티넴에 해보고 뭐 인형 섞은 거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아티넴의 쪽은 위치를 잘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아하. 조금 이제 템포가 이제 초반 템포가 살짝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셨군요. 네, 거기에다가 또 드로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후반도 불안정하고 해가지고 꼭두 내매 쪽이 그래도 힐도 많고 뭐 드로우도 훨씬 많이 보는 쪽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스가 예쁘지 않습니까? 3장 쓸 수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저는 사실 손수 꼭두를 하고 싶어도 에이스가 없어서 못해요. 강제 아티팩트거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이스를 네네.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에이스가 또 이제 쉐버파크의 또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월드 비욘드컵 연다고 해서 제가 쉐버파크에서 약간 옹기종기 모여서 오프라인 대회 하듯이 이제 64강 토너먼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쉐버파크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토너먼트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가장 그쵸. 좋았던 점이 랭크에서 덱을 써보기는 좀 점수 떠볼까봐 아까울 때 그냥 파크에선 대전 누르면은 알아서 매칭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접근성이 저도 살짝 되게 놀랐던 게 이게 그냥 파크에서 무조건 이제 두 명이 이제 그 테이블에 모여야만 게임 되는 줄 알았더니 매칭 기능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네, 그게 맞습니다. 확실히 좀 연습에 좀 도움이 좀 무난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도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회 준비하시면서 이제 이번에는 꼭두각시 인형 네메시스 이제 준비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추가로 더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과제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뭐 다들 생각이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는 로얄도 약간 컨트롤 계열로 가면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로얄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엘프가 역시 되게 괜찮지 않나 해서 그냥 엘프 로얄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해설님이 또 이제 어. 엘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극정성이시거든요. 그래서 라스트 해설님 또 어떠십니까? 이 엘프 관해서. 아니요 뭐 정성은 아니고 이제 저는 결별을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아, 강제로 썼었죠. 이제 레전드가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레전드는 많은데 굉장히 좀 이제 완성덱을 맞추기에는 애매한 이제 풀로 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프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만 좋아요. 좋은 덱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마 대회에 나온다면 좀 픽을 하지 않을까. 근데 딱히 랭크에서 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 이제 심적 소모가 크다. 이런 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수들은 이제 저희 요 룰에서 오늘도 뭐 보셨겠지만 엘프 들고 나오면은 그것만으로 좀 픽하는 데서 상대 머리 아프게 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비숍이나 이제 위치 들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엘프만 보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워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월드 비욘드 즐기시고 계시는 한국의 섀도우버스 유저분들께 혹시 코멘트 남기시고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회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두 내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이제 쇼앤프로가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좀 급하게 좀 진행된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또 영광스러운 1회차 WBC 1회차 우승자 플라워님과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님 이번에 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승자 인터뷰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네.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템포가 좀 경기가 빨라질 줄은 몰라서 제가 좀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는 점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라스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뭔가 거두절미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뭐랄까요? 이 지루하고 현학적인 해설보다는 지금 바로 엑스트라 PP를 써가지고 이거를 플레이했었다. 이게 섀도우버스 2의 굉장히 좀 핵심 되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서 이거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의 판도가 이제 엑스트라 PP라던가 초진화 같은 걸로 이제 휙휙 바뀌기 때문에 해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 좀 더 다음번에는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쉐버파크에서 왁자지껄 월드 비욘드컵 1회차 마무리가 됐는데요. 라스 해설님 오늘 좀 원래는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지내던 대회가 이제 1시간 정도에 이제 4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실제로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해설을 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은 말씀대로 생각보다 확실히 이제 판수가 줄은 게 역시 좀 크긴 할 테고 게임이 좀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기도 해서 굉장히 좀 이제 경기를 보는 이런 중계하는 입장에서나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있었고 아마 다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확장팩 나오면서 좀 많은 또 이런 변화들도 일어날 테니까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 또 재밌는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2차전 이제 예정돼 있는 것까지는 이제 1탄 요 전설 팩으로 그대로 이제 전설의 서막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는데, 7월 2주차 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랜드 파이널 때는 2탄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게 또 굉장히 그렇기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또 이제 적응을 잘 해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대회에서 입증하는 이제 꿀덱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일단 저는 다 떠나서 이제 그냥 일반 유저로서도 지금 섀도우버스 월드 비욘드를 굉장히 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대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약간 섀도우버스 1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간 풋내기 향기가 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또 진행을 했고요. 좀 새로운 도전, 월드 비욘드도 이제 새로 출시가 됐고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약간 대회를 좀 이제 개최를 해보자 좀 도전을 해봤었는데 참가해주신 분들께서 전부 다 이거 해보니까 쉐버파크에서 이렇게 대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기뻤고요. 이제 오프라인 회장에서 느껴지는 약간 뜨거운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토나멜 원래 기존 섀도우버스 1에서는 이제 인게임 대회 기능을 이용을 했었는데 월드 비욘드도 향후 또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시험적인 우리 윙클 라세의 월드 비욘드 컵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정확하게 제가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음 회차 때는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번에 또 6월 27일 금요일 저번 시간에 저희 토나멜 그리고 쉐버파크 통해서 대회 참가해주신 50분이 넘는 엔트리 자체는 이제 64분 가까이 이제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으셔가지고 4강 중계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4강 진출해주신 선수분들이 또 이제 멋진 플레이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요. 아무튼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에 공식 로비 대회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도 또 좋은 대회, 또 내일은 뭐 캔커피 없는 캔커피 대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여는 대회도 이제 중계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 진행을 맡은 윙클이었고요. 저도 이제 약방의 감초 SK 해설 라센님께서 인사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윙클님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주말에도 뭐 공식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이제 준비한 뭐 별 그 외의 컨텐츠들 등등 되게 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허둥지둥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월드 비욘드컵 1회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월드 비욘드컵 2회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